관계대명사에서 의미를 추가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근데 이 꾸며주는 이 정보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를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죠. 자, 흔히들 문법책에 보면 제한적 용법, 개성적 용법. 이 제한적 용법은 뭐 한정적 용법, 한정한다, 범위를 정해준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용법이 나와 있냐? 보통 관계대명사 이 부분은 형용사 역할 하잖아요.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한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성적 용법은 콤마 얘기했었죠? 쉼표 그 부분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he has three sons who are doctors. 자, 그 다음에 he has three sons 쉼표 콤마 who are doctors. 자, 이 두 문장에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는 의사인 세 명의 아들이 있다. 자, 의사인 세 명의 아들이 있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느껴지는,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세 명의 아들이 의사인데 아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콤마가 있잖아요. 콤마 때문에 그는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 더 없습니다. 세 명의 아들이 다 있는데 세 명의 아들이 모두 의사인 거예요. 자, 위에 거는 아들 세 명이 의사.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의사인 아들 세 명이 있다 이런 뜻이고 밑에 거는 아들 세 명이 있는데 의사이다. 자, 이래서 이 아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는 의사로 한정되니까 의사인 아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아들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일단 세 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뒤로 넘어가니까 아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한적 용법 또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특히 계속적 용법은 이게 뭐가 계속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겁니다. 명사의 정의나 성격을 얘기할 때 그걸 define 한다. define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 이렇게 정의하면 뭡니까? 학생들이 과목을 배우는 곳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명사를 정의한다 또는 그 명사가 어떤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을 defining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추가적으로 얘기한다. 즉 정의하는 것은 아닌데 더 추가해서 얘기할 게 있을 때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non-defining 정의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분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dog that likes sleeping all day. 자, 여기에서 이 dog 한 마리의 개가 있는데 이 개가 하루 종일 자는 것을 좋아해요. 자, 이 개의 성격이죠. 어떤 개가 있습니까? 온종일 자는 거 그냥 잠만 자 계속. 네. 뭐 꼬리치기나 같이 놀기나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잠만 자는 걸 좋아해. 이 개의 성격이죠. 자, 근데 두 번째 I have a terrier. terrier라는 개가 있죠. 쉼표. 이게 이제 추가적이다 이 말이에요. Which is pregnant now. 테리어가 한 마리 있는데 지금 임신 중이에요. 임신해 있어 얘가. 곧 있으면 아기를 낳겠지. 자, 이 개 성격이 있습니까 여기? 개를 정의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테리어라고 하는 개의 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만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의 종이 임신하는 개예요? 그럼 다른 개는 임신을 안 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임신 중에 있는 개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의 정의나 성격 또는 추가적인 부분을 나타내주는 이런 분류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efining 규정 짓는다. 정의 내린다, 성격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명사를 정의하거나 어떤 규정 짓는다. 규정이라는 말이 좀 약간 어렵죠. 규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딱 얘기했을 때 거기에 그걸로 설명이 된다. 그걸로 다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쉼표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non-defining 하는 추가적인 정보예요. 이거는 정의하거나 규정하지 않아요. 추가적인 것만 얘기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쉼표를 쓰게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당연히 필수적인 정보겠고,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아닌 거라고 생각된다면 추가적인 정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장 중에 쉼표를 어디에 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쉼표를 쓰지 않는 규정 또는 명사를 정의하는 그런 성격의 관계대명사는 그 명사의 필수적인 정보다. 그리고 쉼표를 쓰는 것은 그 명사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추가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we went to Seoul Station. 서울역이죠. Which is bigger than 송내 Station. 송내역보다 더 크다. 자, 그러면 서울역과 송내역을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네, 서울역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큰 역이잖아요. 근데 송내역은 부천의 한 작은 역이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당연히 송내역보다 서울역이 더 크죠. 근데 이게 서울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냐 아니면 필수적인 정보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We went to Seoul Station, which is the central station in South Korea. 우리는 서울역에 갔다. Which is the central station. 중앙역이다. In South Korea.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중앙역인 서울역이 갔다. 그럼 서울역은 대한민국에 내에 있는 역 중에서 가장 중앙이다. 중심부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전철이 되게 많잖아요. 열차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서울역은 핵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어떤 게 필수적인 거고 어떤 게 추가적인 걸까요? 송내역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과 우리나라에서 핵심, 중앙이다 라고 하는 말. 당연히 이 중앙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필수적인 거고 송내역보다 더 크다는 것은 부수적인 거겠죠. 그래서 쉼표는 어디로 가면 돼요? 예, 위로 가면 되겠죠. 여기 딱 찍으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I know the movie star who has been cured from cancer recently. 자, 나는 그 영화 배우를 아는데 최근에 암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know Tom Cruise who likes eating spaghetti. 나는 톰 크루즈를 아는데 스파게티 먹는 것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후 이하의 어떤 정보가 필수적인 거나 부수적인 걸까요? 자, 여기 더에 대해서 좀 보면 이 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죠. 어떤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배우를 알아. 그럼 그 영화 배우가 누구냐? 최근에 암에서 치료를 받은 바로 그 영화 배우를 알아. 암 치료에 대한 정보가 그 영화 배우를 말하는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그 영화 배우가 어떤 영화 배우야? 최근 암에서 고치료받았대. 암이 다 나았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도드라져 보이는 거잖아요. 그 영화 배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인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는 뭐예요? 톰 크루즈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스파게티를 먹는 걸 좋아하는 게 톰 크루즈의 핵심적인 정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추가적인 정보죠. 그래서 쉼표는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근데 뭐 이거 없으나 여기다 찍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꼭 여기는 찍으면 안 되냐, 여기는 꼭 찍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없어져도, 없애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뒤에 문을 없애면, 이 뒤에 말이 없으면 I know the movie star까지가 딱 있으면 뭐 어떤 뜻이 돼요? 나는 그 영화 배우를 알아. 근데 그 영화 배우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렇죠? 여기는 없애면 나는 톰 크루즈를 알아. 그럼 톰 크루즈는 누군지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 배우가 누군지는 뒤에서 꼭 얘기해 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배우에 대한 정보는 얘가 핵심이 되는 거고, 이거는 톰 크루즈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파게티를 좋아하든 짜장면을 좋아하든 그건 부수적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꾸밈을 받는 명사가 맨 앞에 주어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자, my father who loves watching TV teaches me math. 이 말과 my father who is a soldier is moving to Afghanistan. 이 말과 자, who부터 얘기하는 여기까지죠. who부터 얘기하는 여기까지인데 어떤 게 필수적이고 어떤 게 추가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아빠가 TV 보는 걸 좋아해요.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줍니다. 자, 수학 가르쳐주는 우리 아빠가 TV 보는 거하고 관련 있어요? TV를 잘 봐야 수학을 잘 가르쳐줍니까? 아니면 우리 아빠에 대한 규정, 즉 우리 아빠의 성격이 TV를 잘 보는 거예요? 아니면 수학을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밑에 거 봅시다. Who is a soldier? 군인입니다. 우리 아빠가 군인이에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갑니다. 이사갑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내전으로 인해서 미국을 도와서 거기서 파병 간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대 거기서 파병 가서 거기 재건축 해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군인이라고 하는 정보는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일을 하러 가는지 알려주는 정보가 되겠죠. 꼭 필수적인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면 이게 없다면 만약 삭제가 된다면 우리 아빠가 아프가니스탄 가는데 왜 가는 거야? 정보가 없잖아요. 왜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근데 군인이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이해가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TV 보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빼도 우리 아빠가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준다. 네. 그거 다 되잖아요. 그렇죠? TV를 보는 걸 좋아하든 뭐 TV 보는 걸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가적인 정보, 추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쉼표를 여기다 한번 찍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만 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끝나는 말도 같이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찍고 끝나는 말, 이 관계대명사절 끝나는 부분에도 같이 찍어줍니다. 이런 걸 이제 중간에 들어왔다 해서 삽입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들어온 것은 앞뒤로 찍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쉼표 찍는 non-defining 이라고 하는 부분, 즉 추가적인 정보를 말하는 이 관계대명사절은 that을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that은 사용 불가하다. 그래서 I love this city that is near my hometown. 나는 이 도시를 좋아해. 내 고향, 집이 있는 곳에서 가까워. 그러니까 집은 따로 있고 가까운 도시인데 그 도시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점이 있죠. 이게 추가적인 정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that은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다 that을 쓰지 않는다. 관계대명사는 앞에 사물이나 사람이나 상관없이 that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쉼표가 찍혀 있으면 that은 쓸 수 없다. 그래서 앞에 city가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I love this city which is near my hometown.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which 앞에 점을 찍어주는 이 추가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관계대명사절은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which가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 방금 앞에서 얘기할 때 여기 which는 city만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게 바로 이 city라 이 말이에요. 도시. 그런데 여기서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 한번 볼까요? 촐리, 사람 이름이에요. sits next to me. 촐리가 내 옆에 앉아 있어요. Which bothered me much. 나를 매우 많이 bothe가 이제 괴롭히다, 성가시게 한다 이런 얘기죠. 나를 매우 성가시게 해. 자, 이 촐리가 성가시게 합니까? 내가 나를 성가시게 합니까? 촐리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성가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얘가 좀 옆에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거나 이렇게 찝쩍대고 뭐 지우개 같은 걸 이렇게 저쪽으로 던진다든지 자꾸 장난치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로 이 앞문장 전체가 which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which가 뭘 받냐?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